건강한 먹을거리가 식탁에 오르려면 흙, 물, 기후 등의 환경은 물론 좋은 종자와 농업인의 노력까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안하죠. 엄청 불안해요. 혼자 이렇게 뭐 보상받고 하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돼야 할 농자재가 오히려 농업인들을 위협해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농촌을 위협하는 불량 농자재의 실상,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법은 없을지 취재했습니다. 양파 재배 면적이 20만 평을 훌쩍 넘는다는 정읍 씨. 봄에 출하 예정인 양파가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게 양파를 보면은 이파리가 4개 나와 있잖아요. 네. 보통 이 상태 4개, 5개가 나와야 좀 정상인 상황이거든요. 동비작물이라 겨울에는 애들이 좀 휴면기예요. 활동을 안 해. 근데 이 상태 이미 심어서 이렇게 뿌리가 박았을 정도면 나는 수확이 가능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양파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잘 자라는 양파를 보면 기분이 좋아야 하지만 지난해 농사를 생각하면 한숨이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해 잘 자라던 양파가 수확 시기보다 이르게 도복돼 양파의 상품성이 떨어진 겁니다. 양파 자기가 이제 수확 시기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 이렇게 누우면 양분이 다시 내려가서 양파가 커져요. 그 기간을 도복이라 그래요. 양파의 도복은 수확기 직전에 이루어져야 양파 알이 커지고 단단해지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문영석 씨는 이른 도복의 원인이 종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카타마르라고 해서 걸 같이 심었어요. 우리 한번 심은데 그 동자는 다 회사에서 봤을 때만은 다 서 있어요. 그 동자는 그대로 있어요, 그냥. 근데 유독 같이 심은 밭에서 나도 같이 심었거든요. 그 동자는 서 있고 그 동자는 나 누운 거야. 같은 조건에서 키운 두 종자 중 한 종자에서만 도복이 발생하자 농가는 원인을 종자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의하는 농업인들에게 종자 회사는 문제가 없다고만 했다는데요. 자기들 말에 회사 말은 자기들이 더 좋게 만든 종자라 이거예요. 이게 교잡을 해서 만든 종자다 해서 이게 취해도 강하고 수확량도 많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좋았어요. 하지만 제가 취해도 강했고 컸어. 그러다가는 도복이 빨리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나기 시작한 거지. 꿈에도 못 꿨지. 처음에 이분이 형님이 하는 말이 원래 돈 좀 벌었다. 막 처음에 막 크니까 강했어. 그러다 보니 어느 쫙 누워보니까 이제 난리가 나버린 거지. 초장이 정말 좋았어요. 문영석 씨와 이웃들은 개량된 종자라는 종자 회사의 말만 믿고 새로운 종자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른 도복으로 생산량은 줄었고 수확한 양파도 저장성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납품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와봐라 난리가 났다. 썩는다 양파가. 그래가지고 엄청 우리가 그래갖고 물건 납품했는데 다시 돈을 깎아줬어요. 거기서. 왜? 썩는다 보니까. 근데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돈을 못 받지. 이게 원래가 5,000원 했다가 4,500원, 500원 다운해서 판매를 하고 중간에 3,000원 판매를 하고 안 좋은 건 그냥 1,000원은 그냥 무대 줘버리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농가는 엄청 피해를 봐버린 거죠. 농업인들은 평당 2,500원가량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데요. 문제의 종자를 심었던 재배지만 무려 4만여 평. 피해 금액이 억대에 달합니다. 불법 불량 종자의 경우 발화율이 저조한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생육 저하나 이품종 혼입 등으로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불량 종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업체에서 농가에 보상을 하더라도 농가에서 만족할 수준이 되지 못하고 또한 종자의 불량을 명확히 판단하기도 어려워서 현재로서는 대안을 내놓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등을 감안해서 불량 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올해 3월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업 관련 관공서들과 지자체에서도 불량, 불법 종자를 단속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자의 경우 생장한 뒤에야 문제가 드러날 수 있어 피해 발견이 늦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정읍에서 논란이 된 양파의 경우 8월경 종자 구하는 것으로 시작해 이듬해 6월 수확하는 1년 농사라 다시 심을 수도 없어 피해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문제의 종자를 판 업체는 종자의 불량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양파 농사가 시작되는 지난해 8월 피해 농가에게 보상 대신 새로운 종자 제공을 제안했습니다. 농민들은 참 불쌍해. 나는 내는 다른 돈 사서 심어도 돼. 그런 돈 10원 갖고 100원이 아까워. 작년에 망했잖아요. 그러면 양파를 사고 싶어도 돈이 없는 거야. 그 상황에서는 이미 망했으니까. 그게 이분들은 그거라도 받아 심자. 그래도 받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불 질러봐야겠어. 피해 원인의 파악을 두고 농업인과 종자업체의 의견이 엇갈리며 보상이 불투명해지자 일부 농가에서는 종자값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에 업체로부터 새로운 종자를 받아 파종했습니다. 하지만 종자값만 아끼는 정도로 피해를 수습할 수 없었던 농가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농사를 망친 여파로 올해는 임차에 사용하던 농지를 내놓고 결국 양파 농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작년 양파 농가 망했어 이분이. 망하다 보니까 이유는 몰라 지금 팔을 뺏겼어요. 다른 분한테. 임차료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경작에도 문제가 생겨요. 땅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변상을 누가 해주냐고 문제죠. 그렇죠. 왜? 농가 입장에는 어쨌든 작년에 피해본 올해를 농사를 쳐서 복구를 해야 돼요. 근데 복구할 기회가 없어요. 거름을 뿌리면 해를 건너 효과를 볼 수 있기에 올해 농사를 기대하며 임차한 밭을 가꿨다는 농업인. 하지만 지난해 양파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밭에 투자했던 비료와 기타 농자재 값은 모두 빚이 됐습니다. 양파는 다비생이지만 걸을 많이 넣거든요. 그 미평 기준에 25돈 차로 한 차를 넣었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한 이쪽은 넣으려면 400만 원 거름값이 들어가요. 퇴비값만. 근데 그것을 지금 올해 농사를 져서 그 거름을 먹어야 돼. 작물. 그래서 돈을 벌여야 되는데 지금 거름 들어간 것도 현재 아무도 못 먹고. 지금까지의 손해를 메우려면 농사를 잘 지어 농작물을 좋은 값에 판매해야 하지만 올해 밭을 임차하지 못하면서 손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이건 종자가 바람에 불어 쓰러졌다. 어떻게 바람이 불어 종자가 이게 도복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처음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쓰러졌던 이 정읍 지역은 바람이 그렇게 많이 안 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 쓰러졌으면은 다 넘어지. 그 종자를 안 놓고 그 종자만 놓았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자재의 문제라는 농업인과 농업인 혹은 날씨 탓이라고 하는 업체. 2018년 4월부터 불량 농자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은 각종 영농 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이 그 영농 자재 때문에 농업인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인적으로 물적으로 피해를 주면은 그 피해액의 3배까지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 피해를 누가 입증해야 되냐가 문제인데 그 피해를 농업인이 직접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업인 입장에서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걸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인 입장에서는 그 법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죠. 변수가 많은 농업의 특성상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항의를 하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은 종자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농기구나 농가 시설물 역시 농가가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동의 시설하우스에서 작물을 키우는 한 농업인. 요 비닐이 네. 이 비닐 자체 작년에 제가 썼던 거예요. 수익 상당히 안 됐다는 부분. 그거 재사용하기 위해서 해놨. 이게 이런 식으로 물이 묻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정말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물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됩니다. 시설하우스 비닐에 맺힌 물방울이 농작물에 직접 떨어지면 작물의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특수한 농업용 비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비닐을 교체해줘야만 합니다. 올해는 지금 이렇게 깨끗한데 작년에는 이 정도로 물이 맺혔었습니다. 이게 뭐 떨어지면 금방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물이 맺혀가 농사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졌어요.
우리 농민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바깥쪽에 같으면 털거나 이렇게 눈이 오면 썰어 내리기나 하면 되는데 안쪽에 되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안에 자체의 수분으로 해가지고 이게 비닐에 물이 안 묻게 하는 어떤 성분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성분이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시설 하우스 안은 작물의 생장을 위해 고온으로 유지됩니다. 겨울에는 안팎의 온도차와 실내 수분의 증발로 비닐 표면에 물이 맺힐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물방울이 절대 작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 하우스에는 비닐에 맺힌 물방울이 비닐 표면을 따라 흐르도록 하는 무적성이 높은 비닐을 사용합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찍었던 비닐인데요. 비닐 보게 옆에 보면 이렇게 물이 많이 맺혀 있어요. 아, 이게 물인가요? 예, 예. 아. 지금은 좀 떨어진 상태인데 온데다 물이 맺혀버리니까 햇빛 투과율도 안 되고 온도 자체가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생육 초기에는 이게 상당히 약해요. 모가. 네. 모가 약한데 병해충에 상당히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지난해 설치했던 농업용 비닐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추 같은 경우는 크면서 이 끝부분에 물이 묻어버리면 이 부위가 보드라워가지고 썩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쌓이면서 안에서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썩어버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물건을 못 쓰게 돼요. 쏙 썩은 병, 그런 물원병 그러는데 약을 쳐도 안 됩니다. 그거는. 양배추의 경우 습기에 약한 작물로 성장기에 습해를 입으면 잎이나 밑둥, 속이 물러주고 병균이 침투하는 썩은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량 비닐로 인해 애써 가꾼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서 생산량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작황이 상당히 좋아요. 비닐 바꾸고부터는 작황이 지금 보시다시피 어디 내놔도 안 빠질 정도로 작황이 좋아졌거든요. 작년에 이 정도 작황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몇 퍼센트나? 지금 5, 60%는 안 되겠나 싶어요. 문제가 생긴 업체와 단판을 짓고 다른 업체의 비닐을 쓰면 될 일이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해마다 이제 안다고 믿고 쓰는 거죠. 여러 해. 쓰던 그 회사 바꾸기가 그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이달국 씨와 인근의 시설 하우스들은 몇 년째 같은 업체에서 무적 성능이 있는 중간 가격대 비닐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삼성 원래 삼성 농업자하고 같은 그 비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비닐의 성능에 만족했고 농촌이라는 좁은 지역사회의 특성상 장기 거래로 생긴 유대 관계를 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두 개 가지고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갔으니까 2천만 원. 조금 전에 내가 이 차장하고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작년 거 왜 그냥 넘어가냐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있더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농사 짓는 사람들 관리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자재 자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이런 동네 이런 말다시피 원래 비닐을 또 딴 데로 업체를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앉아 썼는데 그거는 지금 원래 우리도 쓰지만도 깨끗해요. 지금 우리가 비닐로 내가 그건 한 2,400만 원치입니다. 원래 돈 안 든 비닐로가 2,370인가 그래요. 한 농가당 시설 설치비만 3천만 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피해 재발을 막으려 올해는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보상도 사과도 없이 흐른 1년. 이제는 그저 비닐이 문제였노라고 속 시원히 얘기라도 듣고 싶다는데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1년 지났는데 이제 전혀 뭐 이렇다 갔다부터 말도 없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뭐 보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아이고 이거 하다 보니 잘못됐다고 그 인정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농민들인데 다 이래 밀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부 저기 농가에서 그런 얘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고 뭐 실제 또 제가 또 재배 생육되는 과정을 제가 계속 지켜봤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배추를 30동 가까이 했습니다. 일본 수출한다고 납품하는데 거의 캔슬 다 묶고요. 예. 엄청 피해가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상해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제조사이나 그게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물이 끼면 첫째 온도가 안 올라가요. 작물을 제때 빼낼 수가 없고, 두 번째 양배추 같이 좀 무난한 거는 괜찮은데 민감한 식물이 있습니다. 배추, 무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피해 입은 사람들은 있지만 제품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업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농업용 비닐은 품질 검사를 통해 인장, 인열, 강도 등을 테스트받습니다. 하지만 시설하우스 비닐은 무적성이 중요함에도 검사 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계명활성제 같은 그런 모적재, 그러니까 유적 현상이 일어나는 걸 좀 칠해 놓으면은 보통 밑으로 줄줄 떨어질 겁니다. 비닐이 보면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처리를 해요, 우리나라 비닐 회사에서. 근데 이것이 이제 씌워 놓잖아요, 비닐을 입혀 놓으면은 보통 비닐을 10월 달에 씌웁니다. 비닐을 새로. 한두 달은 어떤 비닐이든 간에 유적 현상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근데 그거는 큰 제품은 있는데 가격이 비싸가지고 농가에 그래서 구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농업인들은 농자재의 사용에 한해 농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성능과 사용 기간 등의 정확한 안내라도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값하지 못하는 농자재를 보면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이명규 씨 역시 그런 경우입니다. 노메인, 그리고 적근대, 파세리, 적겨자, 치커리, 적치커리, 향나물, 시금치, 대충 이런 정도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채소도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데요. 잎채소 대신 겨울마다 딸기를 키웠지만 지난해 딸기 농사를 접게 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도에 민감한 딸기를 키우려 설치한 보온 커튼이 문제였습니다. 설치 비용만 약 3,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보온이 안 돼가지고 딸기가 냉해를 입어가지고 전부 꽃이 다 얼어가지고 딸기 수확을 못했어요. 가해줄은 가운데 쪽만 수확을 하고 양쪽 가해로는 냉을 먹어갖고 꽃이 다 얼어서 수정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딸기를 수확을 못했어요. 보온을 위해 설치했지만 정작 보온 능력은 없는 커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부분은 가루가 안 나오잖아요. 가루 없잖아요, 가루. 가루가 없는데 요 부분은 전부 이게 먼지로 가루로 이게 평면처럼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말아 올렸다. 또 저녁에는 덮어줘야 돼요. 보온 이불이니까. 근데 아침에 작업을 딸기를 따로 들어갔을 때 요거를 말아 올리면 이게 먼지가 나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그냥 하우스 안에 깨요. 만약에 그런 데서 작업을 한다고 보면 다른 폐가 뭐가 되겠어요? 온도 조절과 환기를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 걷고 내려야 하는 보온 커튼. 장갑에 이렇게 하얗게 묻어버리잖아요. 가루처럼 부서지는 탓에 작업이 힘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해결을 미루던 생산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려 보상은커녕 문제의 제품을 폐기하는 비용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딸기를 접어서 딸기 농사를 안 하려고 한마디로 말해서 성질나서 안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래서 딸기는 안 하고 요거 지금 해농선 폐기물 처리로 해서 처리해야 돼요. 이것도 비용 들잖아요. 비용 들죠. 네, 이거 뭐 특수 폐기물이에요. 사용하면서 불만을 느낀 농자재는 또 있습니다. 햇빛을 막는 용도로 구입했지만 오히려 햇빛에 녹아버렸다는 자광막. 이것도 삭은 거예요. 여기 떨어지잖아요. 이거 삭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제조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고가의 농기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논밭에 뭉친 흙을 부수고 고르게 하는 새로 된 로터리 부품이 못쓰게 됐습니다. 밭에 들어 노타를 딱 치다가 노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부러지라고 생각 안 했지. 계속 노타는 돌아가는데 땅이 안 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한쪽은 돌고 한쪽은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졌다 생각을 하고 끌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딱 부러진 거예요. 작업하던 도중 작동을 멈춘 기계. 확인해보니 로터리의 중간 부분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밭 한가운데가 아니라 이동 중이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게 부러지냐 이 말이에요. 기체가 예. 왜 부러질까요 이게? 이 힘을 엄청 많이 받아요. 힘을 받는데 이게 원래 나올 때 자체에서 크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니까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연마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연마가 되어 있는데 이게 금방 부러져 가지고는 이렇게 연마가 안 되죠. 구입 석 달 만에 발생한 사고에 판매처에 문의했지만 간혹 그럴 수도 있으니 부품을 교체하라고 했다는데요. 그마저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결국엔 예전에 사용하던 기계에서 부품을 빼 새로 산 로터리에 끼워야 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도 상담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공산품이지만 어떤 제재가 없어요. 공산품 규격에 맞게 만들어주고 이게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떤 뭐 서비스 차원이라기보다도 리콜이라든지 또 아니면 아프터 서비스로 해서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스란히 농가에서만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기능을 해서 농사에 도움이 될 거라 믿고 농자재에 투자하는 농업인들. 복병처럼 나타난 불량에 손 쓸 틈 없이 피해를 당하는 일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토양이 좋아 황토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 고창군. 귀농 10년 차를 맞은 황경철 농업인은 불량 농자재로 인한 걱정 없이 알타리 무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판 중인 농자재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농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소똥이나 그 닭똥 같은 거 그걸로 이제 거름을 쓰거든요. 다른 농가에서는. 근데 저희 농가에서는 이것만 써요. 처음에는 남들처럼 각종 농자재를 사서 썼지만 농사일이 손에 익으며 축분 퇴비 대신 미강 가루를 뿌리는 등 시판되는 농자재의 사용을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데요. 이게 벌써 수확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이게 수확을 언제 했냐면 11월 1일 날 했어요.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죠? 복합비료 같은 걸 쓰다 보니까 키우긴 잘 키워요. 잘 키워. 성장할 때는. 근데 다 크고 나면 그 수분이라든지 영양물이 빨리 빠져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 유기농식으로 키우다 보니까 오래 가죠. 밭에서 뽑았으니 시드는 것이 당연한데 2달이 되도록 물기를 머금은 싱싱한 알타리무. 이런 작물을 키워내려면 사시사철 손이 갈 곳이 많습니다. 칼슘제 같은 거. 이런 식초. 이런 식초 같은 거 하고 골분가루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칼슘을 만들어서 쓰고요. 또 이제 살충 효과 쪽에는 요즘 많이들 하시는 그 자담 유황, 자담 오일이랑 이렇게 매를 만들어가지고 액비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그걸로 액비가 돼요? 네, 간주하는 액비가 있고 위에 뿌리는 액비가 있는데 여기서 만드는 거는 밑에다 뿌리는 관주용. 그래서 미생물을 키워가지고 그 옆에 여기 액비 만들어 놓은 거하고 섞어서 이제 토양에다 뿌리는 거죠. 토양에 영양을 더할 축분은 직접 갈아온 미강가루로 대신하고 영양제는 식초와 메주로 만든 액비를 쓴다는데요. 살충제 역시 자담 오일이나 은행 끓인 물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불량 농자재 때문에 이제 고민할 일은 없을 것 같으세요? 그러죠. 제일 문제가 그거였죠. 축분 안 쓰고 그 우분 같은 거 이제 염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분하고 뭐 개분 같은 것들인데 일단 그걸 안 쓰니까 그걸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 농법에서 그거는 배제됐다고 보시면 되죠. 아직까지는 소규모로 농사를 짓기에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되지만 규모가 더 커지면
자급자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데요. 일단 농산물 가격에서 농민들이 그 수익이 보장되고 수익이 되고 그래야지 이 농자재도 원활하게 쓸 텐데. 농가 소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농자재에 대한 투자 또한 부담입니다. 투자가 늘어나려면 그만큼 믿을 만한 품질과 가격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자재 업계 전반의 인식이 개선되려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불량 농자재와 관련된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신고센터가 존재하지만 비료와 농약, 농기계, 종자 등 담당이 모두 달라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절 기능은 있지만 무엇보다도 농업 관련 문제 해결만을 다루는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불량 농자재에 대한 피해 구제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농협이 이것을 일일이 지역 농협이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지역의 본부에다가 도 지역 본부에다가 불량 농자재 피해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피해 사례를 구제해주는 방법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불량 농자재 피해 조사 구제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좀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왜? 이거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하루아침에 불량 농자재가 모두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신고부터 처리까지 도맡아 해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이 오직 농사에만 신경을 쏟을 그날 우리 식탁의 건강함과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